퇴직식이 끝나던 날, 나는 공허한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무대 위에 서 있었다. 35년 동안 몸담아온 은행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이었다. 꽃다발을 건네받고 동료들의 축하 인사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텅 빈 듯 터져냈다. 정 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여행도 다니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편히 지내세요. 낯익은 동료들의 말이 따뜻하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현실이 피부에 와닿았다. 내 이름 앞에 붙던 부장이라는 호칭은 오늘부로 사라졌다. 내일 아침 나는 출근할 곳이 없는 사람이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도 잘 버텼다. 남들 다 부러워하는 은행원으로 은퇴했으니 이 정도면 성공적인 삶이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은 자꾸만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 정희가 마지못해 웃으며 말했다. 왔어요. 식탁에 저녁 차려놨어요. 예전 같으면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자라는 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저 건조한 인사뿐이었다. 식탁 위에는 평범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며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오늘 마지막이라 동료들이 많이 챙겨주더라고. 정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그랬겠죠. 이제는 집에서 나 좀 도와줘요. 나 혼자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쉬어도 된다는 위로를 듣고 싶었는데 돌아온 건 이제 집안일 도와라였다. 이제 나는 집에서 짐짝이 되는 건가? 식탁 위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아침 일찍 출근 준비를 하던 습관은 사라지고 늦잠을 자는 날이 많아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그럴 때마다 정희의 눈빛은 싸늘해졌다. 당신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을 거예요. 이제라도 뭐 좀 배우든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든가 해요. 말투에는 걱정보다 불만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억울했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이제 겨우 숨 돌리려는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였다. 딸은 결혼해 외국에 살고 아들은 취업을 하자마자 독립했다. 집에 오직 나와 정이 둘만 남았다. 빈집은 더 커 보였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가끔 말을 섞으면 사소한 말도 언쟁으로 번졌다. 정이, 오늘은 같이 산책이라도 갈까? 난 피곤해, 당신 혼자 다녀와. 그렇게 문이 닫히는 소리만 집안에 메아리쳤다.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퇴직 전에는 부장님이라 불리며 존중받았는데 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듯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퇴직 2달쯤 되었을 무렵 정희의 말이 내 가슴을 후려 팠다. 당신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퇴직금만으론 금방 바닥날 텐데. 나는 잠시 말이 막혔다. 퇴직 후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뒀지만 정희에게는 아직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그저 돈벌이 도구였다는 생각이 스쳤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무겁고 쓸쓸할 줄은 몰랐다. 이제 막 새로운 삶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나는 이미 길을 잃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집안 공기는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내 하루는 대부분 소파와 TV 앞에서 흘러갔다. 그리고 그때마다 정희의 눈초리가 나를 향했다. 당신 리모컨 좀 그만 잡고 있어요. TV는 밥 먹을 때만 보라니까.
내가 뭐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보는 건데. 잠깐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켜놓고 멍하니 있잖아요. 전기세 아까워 죽겠네. 하루는 컵 하나를 싱크대에 내려놓았을 때였다. 정이 곧바로 쏘아붙였다. 컵 하나라도 바로 씻어놔요. 설거지통에 쌓아두면 내가 또 치워야 되잖아. 나는 고개를 떨구며 물을 틀었다. 손에 쥔 컵에서 쓸쓸한 물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작은 소리조차도 내 자존심을 긁어내렸다. 저녁밥을 먹을 때면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다. 국 좀 덜어 먹을 줄은 몰라요. 그냥 숟가락 푹 담그면 국물이 다 튀잖아. 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좀 마. 예민? 내가 괜히 잔소리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의 돌보는 것도 아니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하루는 빨래 너는 문제로도 싸웠다. 바지가 왜 이렇게 구겨져 있어요? 빨래 넣을 때 좀 펴서 걸라니까. 도대체 말을 해도 소용이 없네. 아니 그냥 입으면 펴지지 뭘 그렇게까지. 그냥 입으면 펴진다고? 당신은 집안일이 다 장난 같죠? 내가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정의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졌다. 나는 괜히 건드린 것처럼 얼어붙었다. 그 갈등들은 사소해 보였다. 컵 하나, 빨래 한 장, 국. 하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고 쌓여 우리 사이는 점점 깊은 골로 갈라졌다. 나는 가끔 이렇게 되묻곤 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제는 단지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걸까? 정의의 잔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건 내 존재를 향한 부정처럼 느껴졌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점점 숨이 막혀왔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폭발했다. 정의,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이제 좀 쉬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몰아붙여? 쉬고 싶다고? 당신만 힘들었어. 나도 30년 넘게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했어. 근데 이제 당신까지 내 어깨에 얹히면 내가 언제 쉬어? 나도 이제 좀 숨 좀 돌리자고.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우리를 하나로 묶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밤마다 정의는 등을 돌린 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그 뒷모습이 멀리 있는 섬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결혼을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가 뭐지? 퇴직 전에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 버텨야지라는 명분이 있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남은 건 서로에게 피로만 안기는 부부 관계였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이혼.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의 결별은 두려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내 인생을 잃어가는 것보다 혼자가 되는 편이 낫다고 느꼈다.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마음을 굳혔다. 이 결혼을 이어가는 건 서로를 더 망가뜨릴 뿐이라는 걸. 며칠 뒤 침묵 속에서 나는 담담히 말했다. 정희, 우리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혼하자. 정희야. 잠시 나를 똑바로 보더니 피식 웃었다. 드디어 그 말이 나오네.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의 표정엔 아쉬움조차 없었다. 그 순간 긴 세월 동안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일은 일사천리 같았다. 35년의 세월이 고작 종이 몇 장으로 끝이 난 것이다. 법원에서 나오던 날 나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슬픔도 있었지만 억눌린 무언가가 풀려나간 듯했다. 혼자가 된 첫날 밤 낡은 원룸 방 안에 앉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봤다. 텅 빈 방, 낯선 정막. 그러나 그 정막 속에서 오히려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구나. 나는 두려움보다 자유다.
그리고 이제 진짜 혼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혼자가 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다. 낡은 원룸, 좁은 부엌, 오래된 벽지. 이곳은 분명 집이었지만 한동안은 숙소처럼만 느껴졌다. 밤마다 외로움이 몰려와 불을 끄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뜻없는 질문이 밀려왔다.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남은 노후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자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하루. 식탁 위에 뭐가 올라와도 TV를 몇 시간 켜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공원 산책길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맑은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퇴직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단 한 줄도 적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일 밤 펜을 들었다. 내 기분, 오늘 만난 사람, 내일 하고 싶은 일. 소소하지만 글 속에서 내 삶이 살아 움직이는 걸 느꼈다. 혼자라는 건 고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였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가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늘 따라다녔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었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지 않으면 안 됐다.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다. 작은 원고료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또한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며 내 처지가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과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았다. 자네 덕분에 오늘도 따뜻하게 먹겠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혔다. 언젠가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그 짧은 통화 뒤 눈물이 뚝뚝 흘렀다. 가족은 멀리 있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일부라는 걸 느꼈다. 지금도 가끔은 두렵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억지로 버티는 삶을 살지 않는다.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비로소 알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부장도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간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